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영하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의회에 등원하여 평택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깨끗하고 품격 있는 평택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되고 있는 쓰레기 대란의 해법으로 시민 여러분과 평택시의 당부 말씀과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 생활쓰레기 연간 배출량은 11월 30일 기준으로 약 13만 톤이며 1인당 일일 0.80kg에 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 2019년도에는 145억 원의 예산이 쓰였으며 2020년에는 미군기지 이전, 고덕 신도시 본격 입주 등의 원인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의 증가와 함께 이를 위한 예산도 225억 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평택시는 총 사업비 약 3,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난 11월 30일 에코센터를 완공하였고 다가오는 12월 23일에는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고용연료, 하수 슬러지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도 시민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기에 우리 시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 폐기물 배출 시 재활용품 등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품목으로 나누어서 배출하는 것이 분리배출 취지에도 맞는 것입니다. 둘째, 페트, 음료수병, 캔, 스티로폼 등을 분리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헹궈서 배출해 주십시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셋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무단투기는 내가 사는 동네의 위생환경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무단투기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넷째, 농촌에서는 농업부산물 현장 소각행위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의 일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반드시 관련 부서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평택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쓰레기 배출 현황 및 실태를 사진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사진은 공동주택의 쓰레기 배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이나 상가보다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용기의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페트병과 유리병 뚜껑의 재질이 다릅니다.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택배 상자의 경우 송장에도 개인정보도 붙어 있고 테이프가 제거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입니다. 평택에서 단독주택 현황을 보면 평택에서 단독주택은 대부분 문전수거보다는 거점수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클린존이나 일정한 장소에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물망의 크기는 턱없이 적을 뿐더러 종이는 부피를 줄이거나 양이 많으면 묶어서 내놓아야 하는데 도무지 그렇게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을 넣으면 수거하기에 급급합니다. 단독주택에는 1인 가구가 많은 편입니다. 이삿짐도 작고 이삿짐이 통째로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용기에 남겨진 채로 버린 흔적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독주택의 거점 시설은 현재 쓰레기가 넘치고 방치되는 시설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 분리배출 방식도 정착되어 있지 않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도 없으며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원인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들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객관적으로 그리고 꼼꼼하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의 전반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둘째, 시민들이 공들여서 분리배출하는 목적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분리배출된 페트병이 어떻게 재탄생되는지, 깨끗이 씻어서 내놓은 컵라면 용기가 어떤 자원으로 재활용되는지 등등 재활용의 유용성 사례를 홍보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시민의식 고취에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거주하는 외국인의 증가로 다국적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홍보가 필요합니다. 관리부서에서는 전출입 신고 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넷째, 단독주택은 배출량에 비해 거점 시설의 용량이 턱없이 적고 시설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시설의 증대와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무단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도 시급합니다. 소비자단체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구성되는 자원순환 리더들이 단독과 공동주택 쓰레기 분리배출 모니터링 결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 분리배출 방식도 정착되어 있지 않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이 효율적인 처리 단계의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환경 파괴 범인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과 효율적 처리에 대해 시민과 평택시와 함께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담당 부서는 평택의 장단기 자원순환 정책을 더욱더 세밀하게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